대만의 어린 학생들이 2박 3일의 일정으로 춘천을 찾았습니다. 춘천 곳곳의 문화 탐방은 물론 홈스테이를 통해 춘천 교대부설초등학교 학생들과도 우정을 나눴는데요.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슬레이드 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스키장에서 즐기는 신개념 익스트림 스포츠인데요. 슬레이드 독의 매력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 평창의 한 스키장에서 열린 국제 슬레이드 독 본파이트 대회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이 많다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실제로 이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스트레스가 뭔지 들어보고요. 이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고등학교 선배들이 말하는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11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낮부터 전국적으로 눈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영남과 강원도에는 최고 7cm의 눈이 더 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퇴근길 그리고 야간 차량 운행 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겨울이 깊어가면서 눈 소식이 자주 들리고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눈에도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스노우 타이어는 물론 차량용 월동 장구들 미리미리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김윤아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아 리포터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김윤아 리포터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춘천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멀리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과 문화 교류도 하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오늘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오랜만에 오니까 참 감회가 새로운데요. 오늘 이곳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온다고 합니다. 손님 맞이로 벌써 시끄러워요. 어떤 손님이 오길래 이렇게 환영해주는지 함께 가보시죠. 말과 글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소통하고 친해지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한국과 대만과 한국 학생들이 2박 3일 동안 함께 하는데요.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춘천의 명소를 소개하며 하나된 우정을 나누는 학생을 만나봅니다. 굉장히 즐거워 보이네요. 네, 그렇죠. 찾아간 곳은 춘천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아기자기한 초등학교의 모습은 또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유난히 시끌벅적하더라고요. 특별한 손님을 태운 버스가 학교로 들어오고 열렬히 환영해주는 학생들. 바로 대만에서부터 온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환영 인사가 뭐 대단한데요? 그렇죠.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보기 좋아 보여요. 학교 곳곳에 대만 친구들을 환영하는 그림들이 가득합니다. 이번 교류 일정으로 참석하게 된 선생님과 학생은 11명. 홈스테이를 통해 한국에 머물 예정인데요. 2박 3일 동안 함께할 호스트 가정 부모님들도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지금 되게 첫 만남이라서 떨리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박 3일이 지나면은 이제 SNS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연락할 수 있는 사이로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운 영어 실력을 총동원해서 대만 친구와 대화를 이어가는 학생들. 오늘 행사는 어떤 취지로 마련되었나요? 글로벌 리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지식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아이들에게 좀 다양한 문화도 접해봄으로써 그게 이제 지식으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서로 친구들이 만나서 이루어짐으로써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는 환영식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춘천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다음 대만 칭화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간 자매교류 활동 홈스테이 대면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학생들이 머물게 될 한국 가정이 소개됐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설렘과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是的，我们真的很开心，第一次带了8位小朋友来到美丽的韩国春川小学。 2박 3일이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춘천에서 한국의 겨울도 마음껏 누리고 한국의 친구들과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누고 춘천의 아름다운 것들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교류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것을 얻길 바라세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나 대만 학교 학생들이나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같다. 모든 사람들은 같다는 생각으로 서로 간의 문화의 차이를 극복해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환영식이 끝나고 본격적인 한국 문화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팥죽 만들기. 대만 학생들과 함께 팥죽을 만들어 보는데요. 요것도 색다른 체험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알갱이들이 많이 남으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뒷익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동지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동짓날 먹는 팥죽을 만들면서 새알심도 직접 만들어 봅니다. 체험을 하면서 조금 더 친해질까요? 열심히들 하는데요. 팥죽이 또 맛있잖아요. 이따가 팥죽을 먹을 건데 팥죽 맛이 어떨 것 같아요? 很香，然后又有甜甜的感觉。 드디어 완성된 팥죽. 시원한 동치미와 함께 먹으면 정말 꿀맛인데요. 대만 친구들은 물론 한국 학생들도 우리나라 전통 음식 맛을 느껴봅니다. 오늘 만난 친구랑 옹심이 같이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즐거워 보이던데요? 친구랑 처음 만났는데 만들어서 먹으니까 되게 새롭고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아요. 有一点甜甜，然后它会有点咸咸的，然后就吃起来我就觉得很好吃。 그렇죠. 모두들 맛있게 한 그릇 뚝딱. 어느덧 날이 저물고 수린이네 집에서 홈스테이가 시작됐습니다. 조금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나눠보는데요. Here is my home. Is it good? It is very good. 딸 하나가 있는 것처럼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잘 있다 갈 수 있게 옆에서 많이 도울게요. 그래도 좀처럼 어색함이 풀리지 않았는데요. 친해지기 위한 비장의 카드가 있었으니 바로 윷놀이입니다. 대만 학생들 윷놀이 모를 것 같거든요. 배우면서 하는 거죠. 학생들이 금방 배우더라고요. They are very funny and they are very kind. 네, 내일은 더 친해지고 밝은 모습으로 학교를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첫날 밤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다시 만난 대만 학생들 사물놀이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높고 날카로운 깽가리 소리가 조금은 낯설 텐데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사물놀이의 매력에 조금씩 빠져듭니다. 우리 아이들 한국 문화 제대로 체험한 거 맞습니다. 그렇죠. 대만 친구들과 함께 사물놀이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의 가락을 아이들과 좀 더 친근하게 배움으로써 아이들하고 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사물놀이를 주제로 잡게 됐어요. 흥겨운 사물놀이와 함께 강강술래가 시작됐습니다. 서로 손을 맞잡으며 어제와는 다르게 어색함이 줄어드는데요. 놀이를 통해 조금씩 더 가까워집니다. 맞아요. 원래 아이들은 또 같이 놀면서 친해지잖아요. 맞습니다. 즐거워 보이네요. 그렇죠. 중국어로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지금 배우고 있긴 한데 잘 못해서 살짝 답답했긴 했는데 강강술래 덕에 살짝 친해진 것 같았어요. 因为可以和他们一起体验那个他们的文化。 몸을 부딪혀가며 놀아야 더 친해지겠죠. 이번에는 체육관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우리나라 전통놀이 체험, 투어도 해보고 제기도 하기로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한국의 문화와 놀이를 알려주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어제보다 많이 친해진 것 같죠? 그러게요. 한층 더 밝아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这次体验韩国的传统文化，然后也可以感受到韩国文化跟台湾文化的不同，然后
这边体验韩国文化。 이번에는 대만의 놀이를 배워보는 시간. 한국에 팽이가 있다면 대만에는 줄타는 팽이가 있습니다. 대만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직접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대만의 글쎄 팽이 공수가 있더라고요. 와. 5개 던졌다가 정확하게 착지. 오, 대단한데요? 그렇죠? 정말 고수 맞아요. 네, 저희 인기가 반이거든요. 많았어요. 아까 걔가 자랑스럽고요. 이렇게 딱 해갖고 멋있었어요. 我们希望未来除了学生有增加一起来这边交流之外，我们也希望老师也可以一起过来，因为我觉得双方的老师一起学习的话，我们的孩子会学到更多不一样的一个体验。 짧은 일정이었지만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배울 수 있었던 기회. 말과 글은 서로 다르지만 친해지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한국과 대만의 특별한 만남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한국의 가정에서 머물면서 평범한 한국의 모습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함께 먹고 자면서 더욱 친해지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또 2박 3일이 좀 짧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화면에서 보신 외에도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했다고 해요. 춘천 MBC도 견학 다녀오고요. 앞으로도 두 나라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동성군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윤아 씨처럼 감기에 걸리신 분들도 참 많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감기 환자가 정말 속출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겨울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뭘까요? 기다려지는 이유 아무래도 윤아 씨가 강원도를 좋아해서가 아닐까 맞습니다. 싶은데요. 강원도에는 아무래도 겨울 축제도 많고요. 겨울 스포츠를 많이 즐길 수 있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색 겨울 스포츠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슬레드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슬레드독이요? 저 처음 듣는데 스키도 아니고 스노우보드도 아니고 슬레드독이요? 인라인과 스키를 합한 슬레드독이 강원도 평창에서 매니아와 함께 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현장일지 함께 가보시죠. 흰 눈이 깊은 데는 날, 흰 눈이 미소되는 날. 피디님, 여기 왜 온 거예요? 스키 타러 왔어요? 우리 오늘 되게 굉장히 특별한 거 탈 겁니다. 특별한 거요? 네. 스키, 스노우보드, 또 뭐요? 그거보다 훨씬 더 특별하니까 얼른 가요. 겨울 스포츠의 대명사 스키와 스노보드. 하지만 매번 똑같은 스포츠가 식상하다면 올겨울엔 색다른 재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인라인에 스키를 더해 자유로운 활동성은 물론 짜릿한 질주 본능까지 스키어들의 올겨울 핫 아이템 슬라이드독을 즐겨볼까요? 봉평의 한 스키장. 이색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한국을 찾은 이들로 북적입니다. 네, 오늘 슬레드독을 즐기러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왔다는데요. 바로 13개국이나 왔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슬레드독을 함께 타보러 가볼까요? 오늘 체험을 위해 장비를 착용하는 사람들. 좀 색다른 걸 타러 왔다고 들었는데 바로 이건가요? 이게 뭐예요? 이 제품은 스노우 스케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눈 위에서 타는 스케이트. 눈 위에서 스케이팅을 즐긴다. 슬레드독은 모양은 인라인 스케이트와 흡사하지만 바퀴 대신 평평한 밑창이 달려있어 눈 위에서 짜릿한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는데요. 쉽고 안전하고 그리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가볍게 이제 편하게 다닐 수 있어서 여러 면에서 그 기존의 스키나 스노보드가 가지고 있었던 불편한 점들을 일거에 해소를 하면서 동시에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스노우 스케이트를 즐겨볼까요? 슬레드독의 대중화를 위해 무료 강습도 열렸는데요. 일단 실력의 차이를 고려해 초보자 팀과 레이싱 팀으로 나눠 슬레드독을 체험합니다. 시청자를 대신해 심혜인 리포터도 도전! 일단 부츠부터 꼼꼼히 착용하고 기초 동작을 익힙니다. 이렇게 다리를 안쪽으로 이렇게 굽히면 안 움직인다고 해요. 방귀. 신어보니까 스키 타기 직전에 신발 신잖아요. 그 느낌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그 스키 날이 없으니까 좀 편한 느낌도 드는데 저 여기서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넘어질 것 같아요. We're moving too much. We're static and they move. You just put it to heel and then you don't move. Okay? And then if I want to move and it's up,
오늘 처음 배울 동작은 슬로프에서 안전하게 스탠딩하는 법. 발 앞부분을 들고 뒤꿈치에 힘을 주면 브레이크 역할을 해 슬로프 위에서도 안정감 있게 서 있을 수 있다네요. Okay. See more toes. See more toes. Come on. 설명을 들었으니 이젠 몸으로 익힐 시간. 처음이라 어색하긴 해도 제법 잘 따라하는 것 같죠? 슬레드독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이렇게 생긴 걸음을 해야지 뒤로 안 넘어지고 걸어갈 수 있어요.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도 누구나 1시간 정도 연습만 하면 라이딩이 가능할 정도로 쉽고 안전한 스포츠라고 하네요. 네, 지금 이 영하의 날씨에 저랑 코를 흘리면서 같이 비기너 클래스를 들었는데요. 네.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저는 너무 재밌어갖고 원래는 보드랑 스키는 좀 탔었는데 이건 처음 타보거든요. 네. 그래갖고 해보니까 좀 친척 형이랑 같이 와서 이제 번역받아서 했는데 너무 재밌는데요. 노르웨이에서 온 눈 위의 스케이트 슬레드독. 우리나라에서도 슬레드독을 즐기는 마니아층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가 말하는 슬레드독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Okay, sled dogs are skates for the snow. Super easy, as you can see. They are super safe and they are super fun.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재밌는 스포츠 슬레드독. 그러나 어디든 꼭 예외는 있었으니 아이고 혜인씨 잘 좀 해봐요. 심기일전 다시 도전을 해보는데요. 이번엔 성공이네요. 간편함과 스피드, 안전성까지 두루 갖춘 슬레드독. 가족과 함께 하는 스포츠 어떤 기분이셨어요? 여성분들도 이렇게 다리가 스키처럼 자유롭다 보니까 조금 더 타기 편하시고 같이 체험해 보셨지만 쉽게 뭐 단 10분만 배워도 이렇게 쉽게 그 초보자 코스도 금방 내려올 수 있게끔 가르쳐도 주시고 하시니까 금방 좀 더 자유롭게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같이 남녀노소 좀 같이 즐기기 좋은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이번엔 프로 선수들의 화려한 레이싱 축제가 시작됩니다. The opening of 2018, 2019 슬레드독 월드 챔피언십 코리아. 북유럽과 미주, 중국 등에서 찾아온 해외 유저들과 국내 선수들의 불꽃 튀는 레이싱 대결로 지난 12월 1일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된 1차 대회에 이어 이번이 2차 대회입니다. 네, 오늘 슬레드독 월드 챔피언십 심판진을 모셨는데요.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Hello.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가 어떤 경기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This is the World Championship of Sled Dog Snow Skate. This is an international series. We have races in Canada, Europe, now in Asia. We had Iceland, Austria, and we are planning to expand it. 규칙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This is a cross race, which means that 4 racers starts at the starting line. And always the first 2 advance to the next round until there is a final. 저녁 7시 드디어 경기가 시작됩니다. 슬레드독 대회는 스노우보드처럼 알파인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기록 경기. 공식 겨울 스포츠 종목으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해외 유저들 사이에선 해마다 자체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2시간 반 동안의 뜨거운 레이스, 드디어 승자가 발표됩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first ever bomb fight in Korea. And the winner is Lucas Viala from Czechia. 오늘의 우승자는 체코의 루카스. 축하해요. 겨울 레포츠가 어디 스키와 스노보드뿐일까? 2018년 겨울, 보다 특별한 겨울을 즐기고 싶다면 눈 위의 스케이트, 슬레드독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슬레드
슬레드도 굉장히 매력적인 스포츠 같습니다. 일단 스키장 가면 스키나 스노보드 장비 챙기는 것부터가 일인데 슬레드독은 부츠 하나면 끝이네요. 네, 맞습니다. 활동성 좋죠, 스피드 좋죠. 또 겨울 스포츠 중에서는 장점만 모아놓은 것이 특징인데요. 맞습니다. 화면 보니까 정말 재밌어 보였거든요. 눈 위에 스케이트, 올 겨울엔 저도 슬레드독에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올겨울 정말 춥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익스트림 스포츠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으네요.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영동으로 가볼게요. 얼마 전 속초에서 아주 특별한 전시와 무대가 펼쳐졌다고 하거든요. 이 무대의 주인공 바로 실버 세대 우리의 어르신들이었다고 하네요. 요즘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연세가 드신 분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 정말 흐뭇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멋진 우리 어르신들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장구와 같은 전통 악기 연주부터 각종 수공예품 그리고 그림까지 어르신들의 솜씨를 만나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전국시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온 곳은 바로 강원도 속초입니다. 제가 강원도 속초에 왜 왔냐? 이곳에 아주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오늘 하루밖에 볼 수가 없대요. 아니 견우랑 직녀 만나는 7월 칠성날도 아니고 말이죠. 대체 오늘은 무슨 날인 걸까요? 1년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 빚어낸 소중한 작품들. 그 속엔 하루하루의 정성과 노력이 담겨 있는데요. 취미 삼아 시작해 이젠 어디 뇌놔도 당당하고 멋진 나만의 보물로 재탄생한 그들의 최고의 선물. 그 1년을 감상해 보실까요? 찾아간 곳은 속초 문화예술회관. 이쪽이요. 갑시다. 무언가 분주한 공연장 안 바로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오늘은 바로 속초문화원 수강생들의 발표의 날. 와 여러분 음악 소리 들리시죠? 지금 한창 여기서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리허설을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다들 꽃단장하고 계세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어떤 거 배우고 계세요 여기서? 저희들은 퉁소를 배우고 있습니다. 퉁소. 그러면은 퉁소 배운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횟수로는 지금 한 7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배우는 동안 조금 뭔가 좋은 쪽으로 변화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아우, 그럼요. 호흡이 짧았었거든요, 제가. 근데 호흡이 길어지고 이 퉁소를 불면은 머리가 맑아진대요. 네, 한국 무용 배우면서 좋았던 점 있을까요? 첫째는 밝아지고 그다음에 몸도 유연해지고 또 활기차고. 어디 무대 뒤도 살짝 들여다볼까요? 어디 보자. 의상 완벽 100점 만점입니다. 그렇죠. 분도 톡톡톡톡. 어르신 모두가 30년 젊어지는 마법 같은 시간. 할까 말까. 제가 여기 출연자 대기실에 지금 왔거든요. 옷을 형형색색으로 입으시고 화장도 곱게 하시고 보면은 다들 뭔가를 연습하고 계세요 지금. 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니까 뭔가를 연습하고 계신 것 같던데 네. 뭐 연습하고 보고 계셨어요? 우리 문화원에서 민요 반 그거 연습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살짝만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민요요? 네, 미리미리 리허설. 이팔 청춘에 소년 몸되어서. 민요 듣고 나니까 저도 흥얼흥얼하는 게 어깨춤이 덩실덩실 나는 게 저도 여기 문화원 와서 배워야겠어요. 오, 지금 보니까 또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옷 입고 계시고 선생님이신가요? 박사님. 어머니 안녕하세요. 와 보니까 옷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입으시고 손에는 뭘 쥐고 계신데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장구반이에요. 이게 장구채. 장구 배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올 3월부터 해가지고 우리 초급이거든요. 이곳 문화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장구를 선택하셨어요? 장구가 흥도 있고 또 평소에 배우고 싶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초급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오늘 그럼 첫 공연이신 거예요? 예, 첫 공연이에요. 발표회. 그럼 떨려서 어떻게? 두 군반 세 군반 해요 지금. 오늘 실수 안 하고 잘하실 수 있으시죠? 예.
잘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어머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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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덕 기덕. 여기는 무슨 반? 파란색 노래 동아리. 노래를 배우면 어떻다? 행복해져요. 지당하신 말씀. 활기차고 씩씩한 모습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엔 수강생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인데요. 거리며 풍경을 스케치한 솜씨가 미대생 저리 가라. 와, 제가 보니까 여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어떤 그림들인가요? 여기는 속초의 구석구석 안 가봐도 딱 정감이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오반 스케치라고요. 어떤 전문가적인 작가가 아니고 취미로 동아리반이 운영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엄청 정감이 있고 아 여기가 속초 어디네? 여기는 국수집이네? 하면서 정감 있는 그런 그림으로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여기서 그림을 배우시면서 어떤 점을 많이 느끼시나요? 힐링이라고 할까요? 마음에 이렇게 평화로운 다정다감하고 이렇게 감상적으로 옛 추억을 그릴 수 있고. 눈에 띄는 작품들은 또 있습니다. 전통 매듭과 보자기까지 수강생들의 정성이 하얀 천 위에 오색실로 피어났네요. 야, 정말 예쁘다. 엄청 꼼꼼하게 바느질이 박음질이 되어 있고 와,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느낌이 고급진 느낌 있지 않나요? 네, 제가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고급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부 다 뭐예요? 이거는 규방공예라고 해서 옛날 저희 조상분들이 지혜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했던 물건들 저희들도 지금 다시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자기 종류도 만들고 그리고 주머니 종류도 만들고 저렇게 매듭도 배우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어르신들이 규방공예를 배우면서 혹시 뭐 느끼는 점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집에서 있는 것보다 더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고 요즘 우울증 걸리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니까 그냥 활기차게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고 좋아하세요. 예,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면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려고 하는 욕구가 대단히 강한데요. 오늘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뽐내는 이런 자리를 보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양질의 문화예술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발표회가 시작됐습니다. 장구반 어머님들 긴장하지 않아야 할 텐데요. 저도 공연 보면서 굉장히 두근두근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공연 마무리하셨습니다. 와, 안 떨리셨어요? 떨렸어요. 많이 떨렸어요. 아주 그냥 지금도 마음이 그냥 부들부들 죽었어요. 마음에서 이렇게 장구 소리가 치시나 보다 지금. 네. 그렇죠? 네, 우리 저기 형님들 언니들이 너무 같이 호흡을 잘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고마워요. 형님들 화이팅! 화이팅! 어머야라, 마카 대우 재밌더라야. 원장님, 제가 보니까요 수강생분들이 엄청 행복해 보이던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 자주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요즘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취미나 교양 활동이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흔히 기존에 있는 강좌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강좌를 더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취미 활동과 교양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선녀처럼 사뿐사뿐 춤사위를 뽐내시네요. 네, 너무 잘 맞았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연습했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너무 틀리지 않고 잘했습니다. 힘드는 거를 다 잊어버리고 정말 내 세상 같아요. 꿈만 같아요. 가족이 우선이고 나는 그저 뒷전이었던 세월. 하지만 오늘은 내가 바로 주인공, 온 세상이 나만 바라봅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즐기면서 얼굴엔 미소가 커졌고 뭐 좋은 일 있냔 소리도 곧잘 듣게 됐다네요.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게 바로 좋은 일이고 좋은 세상인 거죠. 집에서만 보시다가 오늘 무대에 서는 걸 보셨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뭐. 그동안 노래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런데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잘하네요.
그러면 오늘 공연 잘 봤다고 칭찬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노력의 실 여러분 다 고생하셨고 여보도 최고야, 짱이야.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새 머리엔 서리가 소복하고 인생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걸으며 노래도 부르고 수도 놓고 그림도 배우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요? 남은 나의 세상도 이렇게 웃으며 즐겁게 걸어가야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순서 준비해봤습니다. 윤아 씨는 혹시 중학생을 만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중학생이요? 중학생이라면 나중에 예뻐지게 관리 잘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다이어트 걱정하지 말고 영양분을 위해서 많이 먹어라라고 조언해주고 싶은데요. 그래요. 아마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른들이 말이 잘 안 통한다.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중학생들이 참 말이 안 통한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어른으로서 좀 뜨끔하네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조금은 뜨끔해지는데요. 아이들의 목소리에 가장 귀를 잘 기울여주는 건 어쩌면 같은 아이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민 많고 털어놓을 데 없는 중학생 동생들을 위해서 고등학생 선배들이 직접 상담자로 나섰다고 하는데요.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털어놓는 그들만의 이야기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얼마나 또 더 공부가 더 어려워지고 빡세질까 이런 느낌도 들고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에 뭔가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고등학교를 막 어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제 미래나 이런 게 걱정이 되니까 그런 말을 주위에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소개. 저는 보이중학교 3학년 전경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귀여워요. 똘망똘망해 보여요.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완전 확실히 차이 나는 그런 게 있나요? 공부 분위기? 공부에 대한 애들의 관심? 공부가 많이 확 차이 나요. 확 차이 나. 고등학교 막 분위기가 막 삭막해요. 삭막하냐고? 그 정도는 아닌데. 점심시간에 앉아서 막 공부하고. 그런 애들을 견제하지 애들이. 하지 말라고. 견제를 해? 그렇지. 너 공부했어? 밥 먹을 때? 예비 고1이니까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중3을 보내야 될까요? 공부하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국어 중학교 때도 보면은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 알겠어.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러면 중학교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이 되게 많아. 겨울방학 때도 진짜 시간 많거든. 그때 책을 읽어보라. 그냥 어려운 거 읽지도 마. 그냥 책 하나만 읽기 시작해봐.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시간이 부족해. 그냥 첫 문장만 보고도 이거 뭐다 하고 이렇게 바로바로 풀 수 있어야 돼. 1분 만에. 영어는 단어가 중요하지. 수학 공식 모르면 못 푸는 것처럼 단어 모르면 못 푸는 거지. 영어는 언제 해도 늦지 않았다 생각해. 내가 수학이 약하거든. 내 입장에서 말해주자면 중학교 때 2차 함수? 나는 거기서부터 되게 어려웠거든. 근데 2차 함수 진짜 중요해. 함수 다 나오거든. 함수 포기하면 안 돼. 수학은 애들이 하다가 포기를 해. 그래서 경쟁자가 상대적으로 없어. 그런데 국어나 영어나 사탐이나 진짜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수학을 놓치면 좀 힘들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 내가 중3 때를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생이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고등학생 돼서도 해도 될 것 같아. 놀아도 될 것 같다고 하면 안 되나? 맞아. 이런 느낌이 들긴 해.
뭔가 이때 시작해도 고등학교 시작해도 늦진 않았다는. 근데 이게 잘 안 와닿을 거야. 고등학교 가면은 막 놀 시간도 없고 그래요. 막 주말에 막 나가놀지도 못하고. 굉장히 단골집이네. 고등학생 되면 시간 없다 그러는데 중학생 때보다 많은 것 같아. 학원 안 다니면 3시 10분부터 잘 때까지 계속 쭉 시간이 있는 거야. 3시 10분부터. 엄청 많지. 시간이 되게 많아.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진짜 이제 자기 진로에 맞게 막 찾아서 하려고 뭔가 더 열심히 해서 나는 시간이 더 오히려 이렇게 늘어났어. 내 시간이? 학생부 전형이라고 들어봤어? 대학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능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학생부가 그 중에 하나인데 그 학생부 그 안에 막 동아리도 들어가 있고 독서도 들어가 있고 봉사도 들어가 있는데 생각해두면 좋지. 내 진로가 어느 쪽에 가까운가. 그거를 너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공부만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활동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거고 딱히 그렇게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 거야. 핸드폰도 너네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면 진짜 좋아. 폴더로 바꿔야지. 폴더로 바꿔야 그거 근데 앱도 요즘에 많은데. 핸드폰 중독 방지 이렇게 그거 써서 진짜 너네가 핸드폰 안 하는 시간을 딱 정해놔. 나 진짜 11시 이후로 안 한다. 그럼 11시부터 6시까지 걸어놓는 거야. 그럼 진짜 아예 못해. 그러면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그러는데 그럴 때 어떻게 보세요, 누나들? 취미생활이 하나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스트레스를 풀는 거. 고등학교 들어가면 야자 하잖아요. 야자는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서 문제가 아니라 잠이 와서 문제인 거지. 밥 먹고 난 뒤니까 물을 많이 마시는다거나 아니면 서서 공부하는 것도 있으니까. 야자를 하면 10시까지 같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맞아. 저녁밥도 같이 먹으니까 친해지거든 되게. 배에서 약간 물 내려가는 소리? 너무 신경 쓰인다고. 그러니까 자기 거 들릴까 봐? 애들한테 피해 줄까 봐? 그런 거 부담스러운 애들도 있고 너무 조용하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 해요, 야자를. 집에 몇 시에 가세요? 3시 10분. 너희는 꿈이 있어? 꿈은 맨날 이거 하고 싶다 하고 또 바뀌잖아요. 내가 이 직업을 했을 때 행복하겠구나라는 직업이 딱 없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랬어. 토론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그게 돼서 많이 이렇게 듣게 돼가지고 선생님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된 거지.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꿈이 생기니까. 고등학교 그 삶 하나하나가 진짜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게 내주는 길이 됐던 것 같아. 기회가 된다면 문예 대회나 각종 행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 많이 해서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 선배가 되니까 이제 후배들한테 내가 후회했던 것들을 좀 많이 알려주고 싶더라고. 근데 그게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길은 여러 가지니까 그냥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그냥 그런 것만 중요한 것 같아. 그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한 무서움? 그런 분위기가 저도 무서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에 와서는 그 고민이 제일 쓸데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선배들이랑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생활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조언이 참 따뜻하게만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나도 그때 그랬었다라는 공감의 표현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싶으네요. 네, 맞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더욱 이런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서로 조언해주고 또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도 힘을 보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 힘내시고요. 즐겁게 학교 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김윤아 리포터 오늘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컨디션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 혹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 있으셨다면 이렇게 내려놓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내일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수요일에 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강원 365. 내일의 테마는 추위 잡는 맛입니다.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든 요즘 추위를 잡아주는 요리하면 허거가 제격인데요. 백탕과 홍탕, 취향별로 고르는 육수에 다양한 채소와 고기를 익혀 먹는 중국식 샤브샤브 허거를 소개합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맛하면 옛날부터 약으로 쓰였다는 매기의 매운탕과 찜 요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원기를 북돋아주고 스태미너에도 도움이 되는 맛, 매기 요리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여름에만 먹는 삼계탕은 노! 다진 양념으로 빨갛게 국물을 내서 끓이는 얼큰 삼계탕으로 추위를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추위 잡는 특급 보양 요리 얼큰 삼계탕을 소개합니다. 추위 잡는 맛, 해산물이 가득 담긴 해천탕으로 추위를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고요. 푸짐한 양에 한 번 반하고 맛에 또 한 번 반한다는 육지와 바다의 멋진 만남, 해천탕으로 안내합니다.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뺑소니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흘 전엔 30대 가장이 음주 뺑소니 차량에 사고를 당해 지금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또 지난 9월이었죠. 역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 결국 목숨을 잃은 윤창호 일병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윤창호법이 발의됐는데요. 오는 18일 이른바 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또 6개월 후부터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 등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게 된다는데요. 비단 처벌이 두려워서 뿐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 내 친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사고일 텐데요. 이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입니다. 술 한 잔을 드셔도 꼭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나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